입체도형의 이제 측정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이야기할 텐데, 먼저 이제 기둥하고 뿔의 건널비부터 조금 볼게요. 우리 건널비 되는 거를 다 이야기하고, 이제 부피 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오늘 기둥 뿔, 그 다음에 구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둥하고 이제 뿔의 건널비를 이제 좀 보시면은, 우리 이런 게 삼각기둥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건널비라는 거는 이제 다면체의 이제 건널비는요, 뭐 회전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원기둥, 원뿔 이런 것들은 다 펼치면 전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겉면의 넓이들을 다 모아서 합친 게 이제 건널비니까 겉면들의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삼각기둥이나 뭐 이런 사각뿔 같은 경우는요, 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겉면의 넓이가 실제로 얘네들 펼쳤을 때 나오는 전개도의 넓이의 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개도를 펼쳤을 때 겉면들이 짜짜짜 펼쳐져서 우리 일단 이제 그 한 평면에 이제 놓이게 될 텐데 그 평면에 놓인 전개도의 넓이나 여기는 기둥의 건널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등 과정에서도 그렇게 조금 이야기는 했겠지만 이제 건널비는 실제로는 이제 전개도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뭐 각기둥이나 각불에 해당하는 이제 건널비는 그래요. 그래서 원기둥이나 원뿔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원기둥대로 뭐 이렇게 겨냥도를 만들어 보면 뭐 이렇게 되겠고 원뿔도 미리 좀 그려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삼각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펼치면 뭐 밑면이 삼각형의 넓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개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이제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삼각형 두 개에다가 커다랗게 보이면 옆면들은 다 이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밑면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뭐 사각기둥이면 사각형, 오각기둥이면 오각형, 육각형이면 육각형인데 보통 대개는 이제 1학년 2학기 단원에서는 삼각기둥 아니면 사각기둥에 대해서 건널비를 잽니다. 우리가 오각형 이상의 도형의 넓이를 재는 거는 조금 모양이 특별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옆넓이가 중요한데 옆넓이는 이제 이게 각기둥이든 이런 원기둥이든 간에 똑같아요. 자, 재는 방식은 여기 있는 이 밑면에 옆면을 펼쳤을 때 나오는 가로의 길이가 여기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랑 똑같겠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를 구하고 자 여기는 옆면의 세로는 접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높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높이와 이제 같기 때문에 여기 높이 곱하기 밑면 둘레에서 옆넓이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밑넓이는 밑넓이대로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에 의해서 이제 밑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넓이의 두 배하고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에서 옆넓이를 구하시면은 이제 걔네들을 더해서 겉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구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각불 같은 경우도 옆면의 넓이를 다 구해서 합치고 여기 바닥에 있는 넓이까지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이제 사이즈를 보고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예,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각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모양이 조금 옆면의 모양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좀 구해 주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펼치면은 이제 원 하나 나오고 이렇게 옆면이 이제 직사각형이고 자 여기도 이렇게 밑면에 밑에 이제 같은 크기의 면이 원이 하나가 더 나오니까 조금 작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얘네들을 합치고 여기는 옆면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로 옆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각기둥이랑 원기둥이랑 구하는 방법이 다만 밑면의 둘레로 구하는 게 자, 삼각형 세 변을 더해서 이제 구할 거냐 이렇게 원 둘레로 구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방식이 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고 아까 이제 각부는 여기는 여기 옆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서 옆 넓이를 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원뿔은 좀 다릅니다. 원뿔 같은 경우는 전개도가
부채꼴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부채꼴이기 때문에 이런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모선의 길이를 알아야 자 여기는 이 모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모선의 길이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펼쳤을 때 나오는 옆면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은 내가 여기서 2파이 L 해서 여기는 이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원 넓이를 구하고 그러니까 파이 L 제곱이겠죠. 이제 여기는 원 넓이를 구하고 이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그 원에서 부채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서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겨냥도만 보고 펼쳤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알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은 문제들에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거는 포기를 하고, 자, 밑면의 반지름 알려주면, 어차피 밑면의 반지름 알려주면 여기는 원 넓이는 이렇게 구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각의 크기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합니다. 여기는 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원 둘레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요, 문제를 풀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옆넓이를 구할 때 부채꼴의 넓이는요, 우리가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뭘 할 수도 있냐 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한 거에 2분의 1. 2분의 1 호반지름 기억이 나면, 이제 그걸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 둘이 곱하고 2분의 1을 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뭐가 나오냐, 파이 r 곱하기 ln과의 두 배를 했는데 그걸 다시 2분의 1 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2분의 1 한 거니까 정확하게 약분돼서 요것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원뿔의 건널비는 공식이 약간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밑넓이 구하시고요. 옆넓이는 자 모성 곱하기 반지름의 파이 딱 맞죠? 여기 지금 시계 모양이 이렇게요. 자, 얘네들을 곱해서 2분의 1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원뿔의 옆넓이 정도는 그냥 공식 자체를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뭐 건널비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초등과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외우라고 할 건 없는데, 자, 밑넓이 두 개에 옆넓이를 더할 때 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를 한다. 그게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뿔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데 원뿔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옆넓이가 부채꼴이니까 부채꼴 넓이를 구하다 보면 모성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옆넓이더라. 그리고 원넓이는 따로 밑넓이는 하나 구해서 더해주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기둥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는 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그냥 그림에 주어져 있는 모양을 보면서 식세워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이랄 게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뭐 원뿔, 옆넓이하고 밑넓이 구하는 거 빼면. 그래서 이제 뭐 건넓이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공식을 이제 외워라라고 할 거는 한 요 정도밖에 없고요. 원뿔 건넓이, 연뿔 옆넓이 정도밖에.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기둥뿔에 부피를 구하는 작업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기둥뿔에 이제 부피를 구하는데 기둥뿔의 부피는 자 원기둥이든 원뿔이든 각기둥 각뿔이든 자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직육면체 즉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 뭐였는지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이런 얇게 썰려진 이런 밑면들이 여기 있는 높이만큼 쌓여 있는 걸 이제 부피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체동이 이제 부피라는 건 이체동이 그 공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라는 걸 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제 밑넓이를 여기 있는 이 기둥의 높이만큼 쌓아서 이 기둥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라고 하니까 기둥의 부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들을 높이만큼 쌓아준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밑넓이를 높이만큼 더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기둥은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게 원기둥이 되든 각기둥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뿔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뿔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희가 사각뿔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사각형을 먼저 그릴까?
음, 음. 자, 이런 이제 사각기둥이 있다고 좀 쳐볼게요. 그럼 이 사각기둥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는 사각기둥을 이제 이런 사각부를 이제 사각기둥을 깎아서 사각부를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제 이런 사각기둥이 이제 있을 거고 여기 사각불이 있을 거고 그 사각불을 이제 어떤 사각기둥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깎아서 만들어서 여기 그림을 한 이 정도 그리면 될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좀 해보는데 안 되면 그냥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뿔을 가둬놓는 기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런 사각 기둥을 이용해서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서 같은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뿔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 뿔하고 밑넓이하고 높이가 같은 기둥을 채울 때 이 여기 채워진 물을 세 번 이렇게 옮겨 담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사각기둥, 즉 뿔하고 밑넓이하고 높이가 같은 사각기둥에 이제 세 번 채웠을 때 정확하게 물이 다 차오른다고 이제 설명하거든요. 이런 이제 뿔 모양의 그릇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밑넓이하고 높이 같은 사각기둥에 그릇에 물을 채웠을 때 정확하게 세 번 담으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뿔의 부피는 자, 밑넓이하고 높이와 같은 이 기둥의 부피의 이제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넓이 곱하기 부피를 하는 것의 의미는요. 자, 이 뿔하고 밑넓이하고 높이가 같은 기둥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이제 3분의 1이 뿔의 부피니까 그렇게 3분의 1까지 거기다 곱해라. 그러니까 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이 그냥 이러니까 그냥 외워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3분의 1인지는 원래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좀 배워요. 이제 왜 3분의 1인지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제 뿔에다가 이제 물 같은 거 채워서 밑넓이와 높이 같은 이제 기둥에 세 번 채우면 정확하게 그 기둥이 다 채워지니까 부피가 기둥하고 뿔의 부피는 3대1 차이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관찰에 의한 거고요. 수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미적분을 이용해서 이게 왜 3분의 1인지 설명하는 게 좀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둥하고 뿔의 건널비하고 부피에 관한 거는 딱 이 정도만 이제 익힌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그렇게 별건 없습니다. 원뿔의 건널비 그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뿔의 부피를 재는 게 3분의 1 곱하고 시작하는 거 그 정도 빼면은 개념이랄 게 없어요. 그냥 문제 보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이는 백산 쪽에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예시들이나 자주 나온 것들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산 쪽에 이제 38-이제 1번 같은 거. 유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예제를 좀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이제 밑면을 갖는 기둥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엄연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을요 4분의 1 조각 낸 거예요. 자, 이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짜리 이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밑면 삼아서 이제 기둥을 만든 거니까 이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도 자 기둥 건널비는 이제 항상 똑같습니다. 자 밑면 두 개 더하고요.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옆넓이를 구할 때는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에서 펼쳤을 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넓이 자 이제 밑넓이는 여기는 부채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부채꼴의 반지름이 8이고 자, 여기 기둥의 높이가 10인데, 이제 반지름이 8이니까 8 제곱 파이에서 이제 우리 이 부채꼴을 둘러싸고 있는 원넓이 구하시고, 그 중에 이제 90도가 중심각이기 때문에 그 원의 4분의 1이겠죠. 360분의 90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밑넓이 구한 거고요. 이런 거를 두 번 모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넓이 곱하기 2배 한 거죠. 이 식이. 자, 여기다 추가로 옆넓이까지 계산하면 되는데, 그 옆넓이가 자, 여기 있는 이 옆넓이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는 펼쳤을 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면의 둘레는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 두 개에다가 여기 호의 길이까지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 두 개, 호의 길이는 자, 여기 8에 2배에서 16파이가 지름이고 거기 4분의 1 한 개 호의 길이일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밑면의 둘레예요. 여기다 높이를 곱하시면 연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계 구조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있으면 얘기. 자,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면은 다 저런 식이모입니다. 모양이 상관없어요. 각기둥이든, 자, 원기둥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기둥이 이제 쪼갈란 저렇게 부채꼴이 밑면인 기둥 모양도 다 밑넓이 2번 더 하시고요. 연넓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이렇게 괜찮으면, 자, 이렇게 그 구멍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유제선 18-2번 같이 구멍이 있는 것들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것들은 이제 구멍에 해당하는 연넓이까지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쪽 연넓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은 이게 사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뚫려 있는 대로 근데 추가로 이제 구멍 때문에 만들어지는 연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런 이제 뒷면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즉, 사각기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얘네들은요, 여기 이 옆면의 넓이를 따로 또 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면도 겉에 이제 구멍이 뚫린 순간, 우리 옆면도 이제 겉에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옆면들을 또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은 항상 구멍난 이제 기둥의 넓이들은 이제 구멍난 밑넓이를 구하는 거죠. 구멍난 밑넓이를 구해서 지금 위아래로 똑같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구멍난 밑넓이를 2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원래 연넓이 즉 바깥 연넓이요. 바깥 연넓이를 따로 구하셔야 되고 뭐 글로 다 써드릴게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구멍 때문에 새로 생긴 안쪽 연넓이를 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거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새로 생긴 연넓이도 이제 겉면에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공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 공기하고 맞닿는 부분, 즉 내가 어디다가 이런 이 증류매체를 페인트통에 빵 틀었을 때 페인트가 묻는 부분은 다 넓이로 겉넓이를 포함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여기 구멍 바깥쪽이 여기가 5고 여기 높이가 8이고요. 자, 여기에는 구멍난 부분이 이제 밑면에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좌측은 이제 밑면은 다 정사각형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르면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자, 5, 25에서 2 있는 4 빼면은 구멍난 밑넓이, 즉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걸 2배. 자, 그다음에 이제 바깥. 그럼 바깥 연넓이는 밑면의 둘레가 바깥쪽이 5, 4, 20이죠.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그럼 안쪽 넓이는 안쪽 연넓이대로 이제 안쪽에 생긴 구멍에 밑면의 둘레 2, 4, 8 해서 여기는 8이 밑면의 둘레고요. 높이 8까지 곱해서 이제 차례로 다 더하시면 이제 계산 다 끝납니다.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식을 정확하게 한 줄은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이제 좀 되고요. 도형의 모양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대로 자, 이렇게 3단 모양 그려져 있고 이 3단 모양에 해당하는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림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지금 3단 원기둥이 3개 쌓여져 있는 각각의 높이가 2, 3이라고 문제에서 그러고 앉아 있고 자, 아마 원기둥의 각각의 반지름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단은 이제 2고 3단이 3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3단이 3이 아니구나. 여기가 3단이 3이 아니라 자, 여기서 3단이 3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이라고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조금 이상의 그림이 좀 어설픈데 너무 어설프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2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3단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제 계산만 부지런히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다 구하면 되겠죠? 일단 밑면의 반지름 다 구하면은 첫 번째가 2, 3 모아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5인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세 번째 바닥에 있는 게 여기는 5하고 2를 모아서 7이 되는 거라고 이제 정확하게 원기둥의 반지름까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이제 건널비 구할 때 우리 여기 보이는 여기 빗근친 부분이요. 여기 빗근친 부분이 자 이렇게 싹싹 다 모아서 합쳐지면 여기까지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까지 다 모여서 합쳐지면 뭐 위에서 본 모양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모양을 다 합치면은 여기는 정확하게 바닥에 있는 제일 큰 원기둥의 여기 밑면의 넓이와 같아지는 거는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밑넓이는 딱 여기 바닥에 있는 것만 구해서 딱 두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넓이 위치라고만 쓰고 싶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다 쓸게요. 이제 밑넓이는 자 여기 바닥에 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7이니까 이제 7제곱 곱하기 파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두 번 더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빗근치 부분의 넓이를 다 모으는 겁니다. 따로 계산하시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할 일은 원기둥의 연넓이를 하나, 둘, 셋, 1층, 2층, 3층에 해당하는 연넓이를 다 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연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제 1층, 2층, 3층을 다 하시면 되니까 자,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1층 여기는 이제 위에 것부터 해보면은 밑면의 둘레가 2의 4에다가 높이 2 곱해서 4파이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1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오니까 둘레 10파이 구해서 높이 곱하시면은 이제 2층의 연넓이가 나오겠고, 자, 마지막 층. 여기는 이제 바닥은 7이 14에서 파이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는 4에서, 2는 그냥 곱하는 거죠, 높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에서, 자, 1층, 2층, 3층의 연넓이랑 밑넓이 두 개. 자, 이렇게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쭉 넘겨봐서, 여기 108쪽 보면요. 이제 뿔의 건넓이 구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뿔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갑뿔 같은 거는 안 할게요. 여기 유제 40-1번 같은 거는 그냥 여기 보이는 사각뿔 접었을 때 건널비 어떻게 되냐 그냥 전개도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사각뿔이라고 하면 다만 이거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정 몇 갑뿔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갑뿔 앞에 이렇게 정자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도형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밑면이 정다각형이에요. 정 몇 값을 잃어버리면 이제 밑면이 정다각형이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밑면이 정다각형이어야 되고 밑면이 정다각형이면서 동시에 모든 옆면이요. 모든 옆면. 우리가 뿌리면 옆면이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뿔의 모양에 따라서 옆면의 모양이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모든 옆면이 여기서는 다 정자가 붙으려면은 모두 다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요. 자, 정자가 저렇게 각불 앞에 붙으려면은 이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뿔이어야지 정 몇 갑뿔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사각뿔이니까 밑면이 정사각형이겠죠.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 넓이 밑에 하나 구해주시고요. 밑넓이는 이제 5의 제곱이겠죠. 여기가 밑넓이고 위치라고만 쓸게요. 여기서는 연넓이는 자 모든 면이 다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해서 4배 하시면 돼요. 옆면 4개니까. 자, 그래서 6호 곱하기 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시고 이런 거를 옆면이 4번 더해져 있으니까 4배 해서 더해주시면 뿔의 건넓이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요거 두 개를 알아놓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꼭 이제 요거 적어 놓으세요.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거 두 가지는 꼭 이제 메모를 해 놓으세요. 거기 있는 108쪽에 40-1번에 정 몇 값을 잃어버리면 자,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이건 뭐 그림 없어도 넓이를 막 뜬금없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면이 정다각형이고 모든 옆면이 합동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정다각불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니까 저거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뿔대 뭐 건너비를 구하는 것도 좀 보여주기 전에, 원뿔의 연넓이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뿔의 연넓이를 이용하는 문제도 쭉 보여드릴게요. 원뿔 굴리는 문제. 거기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예제도 좀 보여드릴게요. 유제는 본인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원뿔을 옆면으로 이제 옆으로 뉘어가지고 밑면이 바닥에 닿게 하지 말고 옆면이 바닥에 닿게 해서 원뿔을 삐르르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원뿔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뿔 하나가 딱 그려져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원뿔을 삐르르 굴려서 이렇게 큰 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의 연넓이를 이제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밑면의 둘레가 8이죠. 밑면에 이제 둘레야 된다. 밑면의 반지름,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두 바퀴 반 회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두 바퀴 반 회전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 회전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커다란 원이 그려지는 거는 뭐에 따라 달려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요, 원뿔의 모선의 길이에요. 모선이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원의 둘레, 이 커다란 원의 둘레는 여기 있는 이 밑면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이런 커다란 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초등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풀어봤을 텐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한 점이 바닥에 이렇게 대어져 있다고 하고, 자, 그럼 내가 여기 오늘 원이 여기 굴러가서, 자, 이렇게 이제 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원이 두 바퀴 굴러가서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이 두 바퀴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으면, P가 움직일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의 둘레에, 즉 원주에 두 배가 되는 거 맞죠? 만약에 두 바퀴 구른 거리입니다 그러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내가 두 바퀴 반 굴러서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라는 얘기는요. 여기는 이 커다란 원의 원주가요. 여기는 밑면에 둘레 해당이 되는 것만큼의 2.5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 조금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두 바퀴 반이니까 2.5배. 자, 여기까지 이상 안 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 밑면 둘레는 16파이예요. 반지름의 2배에서 지름파이 해가지고. 그럼 16파이에 2.5니까 그냥 분수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2분의 5. 자, 그래서 이제 2.5를 2분의 5 고치고, 약분해서 8, 5, 40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가 나오냐? 커다란 원의 원주인, 원주에 이제 해당하는 40파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40파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커다란 원의 원주가 40파이니까 거꾸로 그러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 그럼 20이었을 거잖아요. 지름이 40이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모선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가 20이에요. 자, 모선이 20. 자, 그럼 이제 모선이 20이기 때문에, 자, 그럼 뭐 할 수 있냐? 원뿔의 연넓이 구하라고 했죠? 근데 아까 연넓이 공식 뭐라고 그랬냐면, 파이 곱하기 모선 반지름. 이제 요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좀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원뿔을 펼쳤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의 지름 둘레이고, 이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모선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자연스럽게 모선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에서 우리가 구한 연넓이가 이제 모선 곱하기 반지름에서 160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 곱하기 8 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돼요. 그래서 모선 곱하기 반지름 하면은 정확하게 원분의 연넓이 나오니까 그 정도 공식은 좀 외워놓는 게, 문제 풀면서 외워놓는 게 이제 조금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뭐가 조금 빨라지냐면요. 여기 백구 쪽에 있는 원뿔대 건넓이 구하는 게 좀 더 빨라져요. 자, 이제 원뿔대 건넓이 구하는 거 하고 조금 쉰 다음에 그 부피 구하는 것도 좀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백구 쪽 한번 보세요. 자, 백구 쪽에 거기 40-2번을 보시면은, 자, 원뿔대 건넓이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원뿔대 건넓이도 역시나 이제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 자, 전궤도를 다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뿔대를 보고, 이제 뿔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뿔이 윗부분이 이제 밑면에 평행하게 잘려서 남은 닫힌 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뿔대의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뿔대에서 여기는 모선의 길이를 알려줬죠. 이게 잘려나간 뿔의 모선의 길이가 6이고요. 자, 위에 있는 밑면의 반지름이 2고, 자, 남은 모선의 길이가 12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전개도를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원뿔의 전개도, 자, 이렇게 위에 작은 원 하나, 그 다음에 잘리고 남은 부채꼴 하나, 잘리고 남은 부채꼴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큰 원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밑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6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66에 36파이, 여기는 뭐 2는 4파이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야. 항상 이제 원뿔대 건넓이는 연넓이 때문에 좀 학생들이 좀 귀찮아하고 좀 어려워라 하는데, 자, 연넓이 좀 계산해 보려면, 자, 여기 이렇게 조금 그림이 겹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려진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부채꼴이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부채꼴이 날아가서 이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모선의 길이 전체 원래 잘리기 전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리기 전 모선의 길이는 잘린 모선과 남아있는 받침대 모선의 길이를 모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8이었다는 얘기죠. 모선의 길이 18이었고 그럼 이렇게 뿔이 잘리기 전에 즉 완전체였을 때는 밑면이 여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18하고 여기가 한 짝꿍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아까 연넓이 구하는 공식 모선 곱하기 반지름이겠죠. 파이 붙이고요. 자, 그러니까 6 곱하기 18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리기 전 원뿔의 연넓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 이제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잘린 부채꼴의 넓이, 즉 잘린 옆면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린 부분, 요 놈과 요 놈. 자, 잘린 원뿔은 모선이 6이고 반지름이 밑면의 반지름이 2짜리 원뿔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리고 날아가는 연넓이가 얘네들의 곱을 이용해서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래 잘리기 전 원뿔의 연넓이에서 잘린 원뿔의 연넓이를 뺀 게 이 식이라서 얘네들이 원뿔대 연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다 더하시면 원뿔대 건넓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거기 뭐 백사 쪽에 있는 구멍 난 것 좀 하나 보여드리면 뭐 구멍 난 거야 뭐 원래 구멍 나기 전 부피에서 구멍 난 부피를 빼면 되는 거니까 뭐 대수로울 거 없는데 거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원기둥에 부피를 구하는 것도 이제 아까처럼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도 했던 것처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거든요. 자,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는 이제 구멍나기 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구멍나기 전에는 좀 그림 대충 그렸는데 구멍나기 전에는 3이고 구멍난 이 밑면의 이제 반지름이요 1이니까 여기는 이제 구멍난 게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3제곱 파이에서 1제곱 파이를 해주시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구멍난 밑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높이만 곱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자 원래 원기둥 부피 빼기 구멍난 원기둥 부피를 빼나 사실 둘이 같은 식이거든요. 분배 법칙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구멍난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도 부피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둥 모양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부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음 쪽에 보면 이제 105 쪽에 있는 예제 39번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구멍난 이런 구멍난이죠. 부채꼴 모양이 밑면인 기둥의 건널비로 구하는 걸 해봤는데 뭐 이런 모양이 이제 부피 구하라고 해도 부피 구하면 더 땡큐지.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자 이런 거는 자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짜리 부채꼴이니까 저런 부채꼴을 이제 밑면을 하는 기둥을 하나, 둘, 세 개 모으면 원기둥 완전체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인 거예요.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식으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넓이 구하면 여기 반지름이 얼마야? 6이죠. 그럼 반지름 6이니까 6제곱 파이에다가 밑넓이 구한 게 360분의 120도, 즉 3분의 1 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밑넓이거든요. 여기다가 이 밑넓이의 높이까지 곱하시게 되면은 부피가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6제곱 파이에다가 6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거든요. 완전체 원기둥 부피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부채꼴이 밑면인 기둥의 이제 부피는 그냥 원기둥의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된다. 원기둥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뭐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의 부피를 좀 구하다 보면은 유제 39-1번 한번 보실래요? 이제 꼭 이렇게 이제 모양이 넣어져 있으면은 이런 거 부피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할 때가 좀 있어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기둥이에요. 기둥 엄연히 말하면 좀 그림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먹은 건데 이것도 기둥이에요. 기둥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왜 이게 기둥이라고 하냐면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옆면을 여기는 바닥에 놓여 있는 면이 밑면이라 생각하면 기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쪽을요. 밑면이라 생각한다면 자, 여기는 이 마주보고 있는 두 사다리꼴이 서로 합동이겠죠? 평행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밑면이에요. 세워져 있는 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밑면하고 옆면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둥 같은 데서는 자, 서로 마주보고 있고 합동인 두 면이 서로 이제 밑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합동인 면이 있다면 걔네들이 밑면인 거고 여기서는 밑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다리꼴 넓이 구해가지고 거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이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윗면을 구하고 이제 높이를 곱해서 이제 부피 구하시면 돼요. 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39-2번 같은 것도 이제 기둥인데 자, 요거는 기둥 밑면을 뭘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하고 반원 하나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게 밑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밑면인 거죠? 선생님 이제 정확하게 다 그림 안 그릴게요. 자, 여기 밑면인 거고 여기다가 밑넓이 구해서 높이 곱하시면 되는데 그 높이가 얼마지? 재현은 높이 얼마라고 해야 돼? 거기 105 쪽에 39-2번. 자, 여기가 밑면이거든요. 높이가 8이죠. 그죠?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넓이 따로 구해주고요. 여기다가 높이 8을 곱하면 또 부피가 나오는 거야. 뭐 이게 다예요. 설명 되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모양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중에 합동인 두 면을 찾아서 밑넓이를 잘 정하기만 하면 뭐 여기는 이제 기둥의 부피는 뭐 별 대수로울 게 없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이제 뿌리 부피까지 이제 구하시는 걸 하면 되거든요. 이제 뿌리 부피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 밑넓이하고 높이가 같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이제 뿌리 부피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한 문제들 좀 보여드리면 이제 111쪽에 자, 뿌리 부피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유제 41-1번이에요. 여기는 예제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뿌리 부피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남아있는 이치들의 큰 부피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A, C, F라는 점을 지나는 면으로 잘라내면은 정육면체에서 정확하게 여기 지금 이제 B까지 연결해서요. 자, 이렇게 B, A, C, F 연결한 부분이 삼각뿔이거든요. 여기가.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예, 이체적인 부피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만 따로 그려볼게요. 여기 B하고 ACF를 이제 연결한 요 삼각부를 이제 조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아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한 모서리 길이가 문제에선 6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뿔의 밑면은 어디로 볼 거냐에 따라서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게 삼각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를 쉽게 잴 수 있으려면은 밑넓이를 항상 어디로 가져가는 게 좋냐면 A, B, C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제 밑넓이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여기를 이제 밑넓이로 가져가 주면은 높이에서부터 여기는 밑면까지 거리인 높이가 얼마인지 쉽게 나오거든요. 얼마일까요? 높이 얼마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A, B, C를 밑면으로 하면 F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 거야? 우리 정육면체에서 나온 도형이니까. 여기 BF의 길이가 그대로 높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죠. 이렇게 다 괜찮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를 밑면으로 했을 때 BF의 길이가 높이인 거니까 여기 부피는요. 이제 3분의 1 무조건 쓰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66에 36에 2분의 1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B, C 넓이고요. 여기다 높이까지 곱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전체 정육면체 부피에서 요 놈을 빼주시면은 남아있는 이체적인 부피가 나와요.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조금 이거를 약간 정리를 하면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어차피 다시 곱하는 거니까 가로 없어도 다 상관없거든요. 여기 6제곱에다 6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뭐랑 똑같냐면은 지금 여기 한 모서리가 6이었잖아요. 6을 3번 곱한 거예요. 6제곱에다 6을 곱한 거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럼 이게 원래는 무엇을 구하는 식이었냐면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가 만약에 2였으면은 2제곱에다가 2를 곱했을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은 여기 밑넓이 구하려고 여기 3, 3이니까 3, 3 두 번 곱하고 높이 3까지 곱해서 3제곱에다가 3 곱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육면체 부피가 되거든요.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한 거냐면 앞에다가 요거 이거 계산한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1 곱하기 정육면체 부피하면 이런 뿔의 부피가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치수 하나도 아무것도 안 주고 자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이 삼각뿔의 부피가 정육면체랑 비교했을 때 몇 분의 몇의 비율을 차지하냐, 정육면체를 몇 분의 몇을 차지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길이에 관계없이 자 정육면체 한 변의 제곱 여기 A라고 하면은 A를 결국엔 다 곱하게 되니까 A 세제곱의 6분의 1이라서 여기는 항상 정육면체 부피의 6분의 1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이런 모양의 글이 나올 때마다 이런 삼각뿔의 부피를 잰다거나 하는 것들이 더 훨씬 더 쉽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6분의 1이 날아가니까 남은 부분은 정면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6분의 5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 괜찮을까요?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예,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계산이야 요거를 구해가지고 6세제곱에서 빼면 되지만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삼각부라고 정육면체 부피의 비율까지 좀 알고 계시면은 다른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위에 있는 문제는 뭐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거는 예제 41-1번까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거기 이제 두 직립면체 모양의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뿔하고 그 같은 페이지야. 같은 페이지에 있는 예제. 거기 그 삼각뿔 모양의 이게 물 부피하고 그 삼각 기둥 모양의 물 부피하고 서로 같다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B에 있는 물의 높이 X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거기 A에는 물의 모양이 뿔 모양으로 들어있죠. 이런 식의 이제 뿔 모양으로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뿔 모양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직인 면을 이용해서 밑넓이를 정하면 아까 여기 있는 정육면체에서 나오는 이런 삼각뿔이랑 좀 부피 구하는 게 비슷해요. 직각삼각형이
여기 보니 이 직사삼각형이 밑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높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정해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치수는 다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5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이제 3이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 길이가 직류면체에서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5, 3, 6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좀 비슷해요. 5 곱하기 3하고 2분의 1 하면, 2분의 1 앞에다 쓸게요. 2분의 1 하면 여기는 파란색 직사삼각형의 밑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높이까지 곱하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 삼각기둥의 부피가 되는 건데 여기다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할 거니까 3분의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이제 실제 536은 여기 있는 직류면체 부피예요. 또 신기하게.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거기다 6분의 1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해져 있는 이 A 모양에 해당하는 이 물의 부피와 자,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요단 모양에 해당하는 모양 이렇게 그리면 맞나? 자,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이 물의 부피를 이제 구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여기도 이제 실제로는 삼각기둥인데, 자, 여기를 밑면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다 합동인 면이 평행하게 이제 뒤쪽 편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의 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피를 구하면 이건 기둥이니까 5 곱하기 x에서 2분의 1을 하면은 밑넓이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높이 3까지 곱하시고요. 자, 이건 뿔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3분의 1 같은 거 곱하지 않겠죠. 이제 그것만 구분하시면 저렇게 등식 세워서 x값 구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뿔의 부피에서 이제 좀 나오는 좀 응용 동작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고 이제 원뿔대의 부피까지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뿔대의 부피는 거기 이제 예제로만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제 원뿔대 부피는 아까 이제 구했던 건널비보다는 좀 문제 강도가 좀 덜합니다. 계산에 조금 이제 강도가 좀 덜해서 자 41-2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그 사다리꼴을 휙 회전시키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건널비를 구할 때랑 다르게 문제에서는 모선의 길이를 따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때도 좀 있어요. 그걸 알려주지 않아도 부피는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뿔대로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 부분이 날라가고 나면 이 밑에 있는 이 원뿔대 부피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3, 6이고 원뿔대 높이는 4인데 이거는 사실 여기는 이 4는요. 원뿔대 부피 구할 때는 별로 쓰이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잘리기 전 원뿔의 높이가 얼마냐, 잘리기 전이 얼마냐, 그리고 잘리고 남은 부분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 있는 원뿔대의 높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부피 구할 때. 왜냐면 우리가 잘리기 전 원뿔 부피에서 잘린 원뿔의 부피를 이용해서 원뿔대 부피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뿔대 부피 V를 구하는 식은 자, 큰 원뿔. 자, 잘리기 전 원뿔이니까 원뿔 부피 구하는 거니까 뿔이니까 3분의 1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밑넓이, 높이 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66에 36파이에다가 높이 곱해서 예, 잘리기 전 원뿔 부피가 나온 거고요. 자, 잘린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까지요. 3분의 1을 쓰시고 자, 여기 3제곱, 여기 밑면에 반지를 보이죠? 3제곱 곱하기 거기는 잘린 원뿔의 부피인 4를 곱해서 빼기 빼기 하시면은 원뿔대의 부피가 나오는데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저 정도가 이제 원뿔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부피 문제들을 뭐 기본적인 건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뿔대만 좀 부피 구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뭐 각뿔대 뭐 부피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잘리기 전 뿌리 부피에서 잘린 뿌리 부피를 빼면 돼요. 그래서 뿔대 부피는 다 저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체 도형은 9. 이제 9의 부피와 건너비를 이제 구하는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좀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널비를 구할 때, 자, 이것도 약간 그냥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외우는 식으로 가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9에 반지름이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건널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구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단면은 밑면을 지나는 여기는 밑면인데, 구의 중심을 지나는 이제 방향으로 구를 쪼갰을 때 생기는 단면이 제일 구에서 생길 수 있는 큰 단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 원의 넓이를 조금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자, 구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의 넓이는, 즉, 가장 큰 단면의 넓이는 요거거든요. 파이 r 제곱.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자, 왜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앉아 있냐면, 이제 교과서 같은 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 모양에다가 귤 껍질 같은 거를 따라따라 그냥 붙여가지고 빼곡하게 다 완벽하게 매국어지게 붙여서 그 껍질 조각들을 다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단면인 원에다가 붙였을 때 이런 원을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의 건널비는, 그래서 이제 구의 껍데기에다가, 그 구의 이제 겉부분에다가 내가 뭔가 뭐 귤 껍질이나 뭐 이제 종이 쪼가리들을 다 이제 빼곡하게 이제 또 빈틈없이 이제 메꿔서 붙이면은 그걸 다 떼냈을 때, 자, 이런 원 네 개를 정확하게 메꿀 수 있다고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요, 그냥 이런 단면, 가장 큰 단면의 넓이의 4배라고 그래서 4파이 R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의 건널비 같은 경우는 왜 4파이 R제곱 나오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고등과정에서도 좀 나오지는 않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좀 아마 고등과정 이상의 수학을 좀 배워야 이제 조금 배울 수 있고요. 자, 이제 부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조금 설명하냐면,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원기둥이 하나 이제 선생님 원기둥 하나 그려볼게요. 원기둥이 있는데, 이런 원기둥, 어떤 원기둥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냐면, 이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 밑면의 지름은 2R이죠. 그러니까 밑면의 지름하고 원기둥의 높이가 똑같은 이런 원기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원기둥은 정확하게 구 하나를 이렇게 딱 알맞게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구 하나를 이렇게 알맞게 끼워 넣습니다. 여기 구만 따로 또 덧칠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구 하나를 이렇게 끼겨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 구의 반지름도 정확하게 R이겠죠. 자, 여기 구가 들어있다고 좀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처음에 그렸던 원기둥의 모양의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꽉득 채운 다음에 이런 꽉 끼는, 이 원기둥이 꽉 끼는 반지름이 R인 구를 퐁당 빠뜨린 다음에 다시 빼내게 되면 물이 3분의 1이 남는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여기는 구의 부피는 여기 보이는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같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피 V는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보이는 원기둥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2R이 밑면의 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이 R이고 파이 R 제곱이 밑면의 넓이겠죠.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 높이가 2R이니까 2R을 곱해요. 그럼 거기에 3분의 2까지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구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간단하게 한 게 요거고요. 자, 그냥 이거를 이제 외우셔서 구의 부피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의 부피는 파이 R 세제곱, 그러니까 반지름 3번 곱해야 되고요. 부피니까 반지름 3번 곱하고 3분의 4파이를 곱한다. 자, 넓이니까 반지름 2번 곱하고 4파이를 곱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중일 과정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외우고 그냥 부피하고 건널비를 그냥 계산하라고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대표적인 예제들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구의 건널비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거기 115쪽 한번 보실래요? 115쪽에 한 두 개 여기 문제도 좀 풀어드리면서 건널비 구하는 거 보여드리면 그 115쪽의 예제 42번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이는 회전체를 돌리라고 시켜요. 거기 이제 115쪽 예제 42번. 휙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하고 우리가 부채꼴 90도짜리 중심각이 90도짜리 부채꼴을 돌려서 만들어지는 이체도형 모양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원기둥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원의 절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구의 절반이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모양에 해당하는 이체동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이체동의 건널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 밑넓이 하나에다가 원기둥 밑넓이 하나에다가 옆넓이 구하고 반구의 넓이를 하나 따로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밑면의 반지름이 6이 될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길이는 평면도형을 보니까 5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원기둥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끄트머리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돌리기 전 평면도형에서 1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이 11에서 여기는 이 높이인 5를 빼면 구의 반지름이 정확하게 이제 6이 나올 거예요. 자, 뭐 그거는 사실 여기를 보고도 알 수 있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원기둥 하나에 반구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건널비 구하라 그러면은 자, 밑넓이 6제곱 파이. 근데 이제 원기둥 때처럼 이런 걸 두 번 더하는 게 아닙니다. 밑넓이 한 번만 더하고요. 자, 옆넓이 구해야 되니까 밑면에 둘레 12파이죠. 높이까지 곱해서 이렇게 원기둥의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하시고요. 거기다 더하기 건널비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4파이에다가 반지름 두 번 곱하면 원기둥의 9의 건널비인데 여기에 2분의 1까지 해야겠죠? 반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 밑넓이 하나, 옆넓이 하나, 반구 건널비 하나. 이렇게 이제 더하라고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괜찮다고 하면은 뭐 여기 있는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바로 유제로 넘어갈게요. 유제 하나, 둘, 세 개 바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42-1은 우리가 9에서 8분의 1만 이제 잘라내고 남긴 도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따로 선생님이 그 그림은 그리지 않겠지만 여기 곡면이요. 즉, 바깥에 원래 9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널비는 8분의 1이 잘려나가고 8분의 7이 남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9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주면은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 6제곱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9의 건널비인데 그 중에서 8분의 1이 잘려나갔으니 8분의 7이 남았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곡면의 넓이를 구해주는데 새로 생긴 부채꼴의 넓이가 있죠. 이런 식의 이제 그림 봐보시면 선생님 그림 책에다가 이제 있는 거를 따로 그리진 않고 있어 칠판에 이제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식을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자, 반지름이 6cm 이런 부채꼴이 총 3개가 더 생겼거든요. 이런 거를 3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곡면 넓이에다가 부채꼴을 3번 더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90도니까 원의 4분의 1이었겠죠. 이런 거 3번 더해 줄 거니까 3배 해주시면은 이제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의 모양에 맞게 식을 쓱쓱쓱쓱 세워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제 42-2번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들도 잘 회전시켜서 나오는 도형의 모양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제 회전시키는 모양을 조금 제대로 예상하지 않으면 문제 못 푸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래 여기 있는 이제 하얀 부분, 이건 좀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빗금 쳐져 있고 색칠되어 있고 여기는 색칠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색칠이 만약에 여기가 돼 있었으면요. 자, 이게 반원의 절반이라서 회전시키면 반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구멍난 반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반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선생님이 그려보면은 반구이긴 반구인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돌아가면은 구멍이 파여요. 반구 모양으로. 자, 이렇게 이 안에 구멍이 이제 파져 있을 거예요. 구멍은 따로 좀 색깔 다르게 해서 구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이 안에 이제 파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여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멍난 반구의 반지름이 이제 문제에서 3이라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3이니까 알려준 거고, 그러면 이제 구멍 나지 않았을 때 반구의 반지름은 7이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였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인 걸 이용해서 이제 반구의 부피 빼기, 반구의 이제 건널비들을 이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자, 겉면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큰 반구의 건널비와 여기 안쪽에 새로 펴져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페인트 통에 딱 빠뜨리면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이제
페인트가 묻는 거니까 자 이렇게 7제곱 해놓고 여기다 4파이를 곱해서 저 지금 4파이 곱하기 7제곱 한 거예요. 식 이상하네. 모양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 반구의 건널비와 안쪽도 구해주셔야 되죠. 안쪽의 건널비의 부피도 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다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구 완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골고루 다 2분의 1,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둘이 더해서 그냥 2분의 1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골고루 다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반구의 건널비는요. 우리 반구를 엎어놓으면은 이제 엎어놓은 모양에서 잘 생각하는데 반구의 건널비는 이렇게 곡면도 있지만 이렇게 평면도 있죠. 잘려나가 큰 원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구해야 되니까 어디로 더해야 되냐면 여기 도넛 모양. 여기 이렇게 노란색 불끈치고 있는 도넛 모양도 이제 페인트가 묻는 부분이니까 플러스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도넛 모양. 자, 이넛 모양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반지름이 7짜리에서 3짜리의 넓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7제곱 파이에서 3제곱 파이를 빼주시면은 여기는 도넛 모양의 원넓이를 구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구의 건널비를 우리가 문제에서 뭐 요구하는 이제 이체도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죠. 선생님, 네.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 이 안쪽에 생기는 그 구멍난 부분에 해당하는 반구의 건널비를 적은 거예요. 네, 안쪽에 이제 구멍이 패이면은 그 구멍에도 페인트가 묻잖아요. 페인트 된 저 이체도는 빠뜨린다고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뭐 부피 구하는 문제도 뭐 별건 없으니까 하나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부피 문제는 항상 건널비보다는 되게 무난해요. 이제 117쪽에 있는 이제 43번까지 이제 좀 보고 이제 그 저번에 시험 보신 것도 좀 나눠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기둥에 꼭 알맞게 들어가는 구가 있다라고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구의 부피 공식 소개할 때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밑면의 반지름이 구의 이제 반지름이 R이니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이제 R인 거고, 자, 여기는 높이가 그러면 2R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원기둥이 이제 높이가 2R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R 제곱에다가 2R에다가 여기 높이의 2R에다가 파이 R 제곱 즉 원기둥의 밑넓이를 곱해서 여기다가 3분의 2까지 한 게 아까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288파이라고 그런 거니까 자, 양변에 파이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 이렇게 나눠서 날리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3분의 4 곱하기 R 세제곱해서 288이 나왔으니까 R 세제곱을 따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4분의 3을 곱할 거예요. 자, 그래서 288 곱하기 4분의 3을 해서 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좀 귀찮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72 이렇게 약분되니까 72 곱하기 3만 하고요. 자, 얘네들을 바로 소인수 분해를 해요. 자, 물론 이제 이걸 계산하셔도 됩니다. 216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세제곱해서 216 되는 거는 중등 과정에서는 자연수에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3번 곱해서 216 되는 거 2 절대 아니겠죠? 3 아니겠죠? 4 아니겠죠? 4 3번 곱해봐야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소인수분해도 되지만 그게 귀찮으면은 그냥 자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런 걸 다 해보고 맞춰보는 거야. 그럼 보통은 문제들에서는 아무리 수가 커져도요. 이렇게 3, 4, 5, 6, 7, 8, 9, 10 그 정도에서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시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를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아마 요거 나올 거예요. 6의 세제곱. 외우라고 시키지 않겠습니다. 굳이 참고 삼아 써드리면 뭐 3의 세제곱은 안 해도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가 얼마더라? 343인가 그래요. 아니면 말고식은 아니. 선생님도 이거 7의 세제곱까지는 잘 외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729고요. 여기는 1000이겠죠. 당연히 뭐 이런 거 써드려야 싶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의 세제곱에 세제곱이 2의 아홉제곱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512가 나와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고요. 예, 세제곱 같은 거는 나중에 지금은 외울 필요 없는데 나중에는 조금 그 뭐지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 6의 세제곱이나 이 정도는 조금 외워놓고 있을 필요가 있긴 해요. 그때는. 근데 6의 세제곱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지금 이런 거 구할 때 그냥 내가 여기다 1, 2, 3, 4, 5, 6을 넣어가면서 216 나오는 거 뭐 있지? 라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6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 6제곱에다 12 곱해서 부피 구하면 옮기는 부피 나오니까 뭐 문제 풀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432번, 43-2번 같은 것도 이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특히나 부피의 비율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말 그대로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원뿔이 원기둥의 몇 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구하고 원뿔의 부피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반구 나누기 원뿔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나눗셈에서 반구가 원뿔의 몇 배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반구의 반지름은 6인데 이게 6이 아니고 그냥 어떤 수 A여도 비율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3분의 4파이 R세제곱으로 반구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여기 2분의 1까지 곱할 거잖아요. 자, 요 놈을 지금 나누기 할 거거든요. 원뿔의 부피로. 그럼 원뿔은 자, 여기 밑면의 넓이가 36파이 제곱이고, 36파이고, 자, 높이가 6이기 때문에 이거 곱한 다음에 3분의 1까지 곱하는 게 원뿔의 부피인데, 자, 이거를 계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비율 구하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요거 조금 이런 짓거리 좀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식을 다룰 수 있으면요. 진짜 계산을 왜 하는지 모를 거예요. 자, 여기 6세제곱 보이죠? 아까 216이었죠? 여기 하면 36 보세요. 6제곱이었거든요. 6제곱 6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분모에도 분자에도 다 216이 곱해져 있는 거 맞죠? 그럼 한 번에 약분 가능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어차피 내가 반구하고 원뿔의 부피의 비를 구하는 거니까 반구가 원뿔의 몇 배지? 이거를 알아내라는 게 이 문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눗셈이라고 썼지만 원래 이렇게 땡땡이 붙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나누기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분자 분모에서 6세제곱, 6세제곱 안에 위아래 다 있으니까 약분하세요. 그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3분의 1 곱하기 파이, 3분의 4 곱하기 파이 2분의 1. 근데 파이랑 파이도 분자 분모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약분 가능하거든. 없어져요. 자, 그러면 3분의 1분의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씁시다. 3분의 1분의 3분의 2예요. 자, 이게 비례식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요놈 대 요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3분의 2 대 3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양쪽에다 다 3을 골고루 곱해서 2대 1 하시면은 원하는 부피비가 나와요. 2대 1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2배 차이 납니다. 그림상 그렇게 안 보이지만 2배 차이 나요. 그냥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분자 분모에 3 곱하면 그냥 2가 돼요. 뭐 이런 쇼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비율을 구하는 문제들은. 반구하고 원뿔의 부피가 각각 얼마인지 구해라.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귀찮지만 계산해야 되지만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문제들은 식 써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구하고 원뿔의 반지름이 조금 겹치기 때문에 약분이가 잘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줘도 문제는 뭐 다는데 뭐 지장 없고요. 오늘 일단 뭐 책에서 알려드릴 거는 이게 다예요. 오늘